마케팅 4.0 과연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에 출간된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4.0은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4.0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전에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기업의 사명이 중요했던 3.0에다가 전혀 다른 방식인데,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4.0이 됐기 때문에 4.0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괴적 혁신, 그 다음에 옴니 채널, 소셜 네트워크, SNS로 대변되는, 그리고 시장이 연결되고 투명해지는 이와 같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자 중심의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사용자 커뮤니티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사항이고, 2008년 이후에 세계 주요 소비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한번 다운사이징을 겪으면서 이제 스토리와 공감 이런 게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했거든요. 이제 고객의 영혼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인간 중심의 마케팅 이런 게 이제 마케팅 3.0이었는데, 여전히 3.0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제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가속이 되면서 이제 마케팅 4.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이제 모바일 연결성,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게 이제 시장 4.0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 특성은 시장이 연결됐다, 그 다음 투명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힘의 구조가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케팅도 이제 4.0, 왜냐하면 시장이 4.0으로 변하고 있는데 사업 환경이 수직적, 배타적, 개별적 이런 구조에서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세계의 기업 경쟁력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출신 국가의 어드밴티지라든지 어떤 기업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기업은 이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장이 대량 판매의 메인스트림 주류 브랜드에서 지금은 소량 판매 틈새 브랜드를 만드는 조직으로 기업이 변하면서 고객 신뢰에 대한 개념도 수평적으로 변하는 거죠. 과거 고객들이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대형 광고를 집행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그냥 자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있고요. 친구, 가족, 페이스북 팬, 다 트위터의 팔로워들을 기업보다 더 신뢰하고 광고보다 더 광고의 메시지보다 이와 같은 주변의 그 구전이라든지 주변의 얘기에 더 신뢰를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이 이제 배타적에서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특정 집단의 권력이 어떤 굉장히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다차원적인 힘의 구조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 권력에서 다차원적인 힘의 구조로 이제 힘에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가 헤게모니가 전 세계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도 뭐 이론주의에서 지금 EU와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던 초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3극, 4극, 5극화 이렇게 되고요. 특히 동아시아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지속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이런 동아시아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흥 시장 이런 게 더 주목받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성장의 핵이 지금 동아시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우리 그라운드 입장에서 보면은 소셜 미디어가 어떤 지리적, 인과학적인 장벽을 허물면서 모든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완전히 두 번째 변화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변화에서 고객의 구매가 과거에는 개인의 어떤 쇼핑 활동이지 않습니까? 고객이 과거에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사회적인 활동으로 변하고 있어요. 구매 결정을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과거보다는 조언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다른 사람들이 한 댓글이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엄청난 양의 구매 평가라든지 쇼핑 후기가 지금 매시간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 변화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결국 기업은 지금까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통제가 됐는데 고객 불만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커뮤니티, 고객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요. 투명한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는 정직하고 진실된 제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의 어떤 힘과 권위는 연장자, 남성, 그 다음에 뭐 우리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높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켓 4.0 시장 환경에서는 이제는 젊은 사람, 그리고 여성, 네티즌으로 이와 같은 힘의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 모바일 유저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들이 하위 문화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들이 커뮤니티, 친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소비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사용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힘이 이 젊은 사람, 여성, 이 모바일 사용자들의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젊은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스마트 기기라든지 정보가 폭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장자보다는 더 정보를 빨리 캐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얼리 어댑터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트렌드 세터고 이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팔로워라든지 메인스트림 고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얼리 어댑터로서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여성인데, 여성이 원래가 정보 수집가고 총체적인 우리 쇼핑의 총책임자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가정의 총관리자면서 최고 재무관리자였잖아요. 구매관리자이기도 하고 자산 운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이제 그 기혼 여성들이 쇼핑에 관한 하는 뭐 80% 이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여전히 유효한데 특히 젊은 여성의 파워가 증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티즌인데, 이거는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지만 모바일 유저를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이제 사회적인 연결자다. 다른 네티즌과 압도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 이와 같은 연결된 온라인 세상에서 콘텐츠 기여자가 누구냐? 젊은 여성 모바일 유저라는 거죠. 이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들을 전 세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결국은 젊은 여성 모바일 유저가 디지털 마켓의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파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의 세 번째, 새로운 고객 경로인데요. 이제 과거의 쇼핑이 이제 개념이 완전히 변하는데, 과거의 마켓 2.0, 3.0 상황에서는 브랜드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느냐, 어웨어니스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선호도, 애티튜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구매할 거냐 말 거냐, 액트, 구매하다. 그 다음에 다시 재구매를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과거에 아는 자신의 과거 쇼핑에서 만족감을 얻었다면은 다시 재구매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액트 어게인, 이와 같이 4개의 A로 4A라고 하는 체인에 의해서 구매가 결정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구매자의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인데 4A가 아니라 이제 5A로 변하는데, 이 A가 과거처럼 이제 체인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루프로 변하거든요. 첫 번째는 똑같이 어웨어니스는 똑같습니다. 이제 인지도가 확보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어필이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보다 충동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브랜드 스위칭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후 평가를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옹호자가 되는 거죠. 이 브랜드의 앰베서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케터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의 회사의 제품과 브랜드를 소비한 선배 구매자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구매하는 시점에 다른 구매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이 옹호자가 되는 겁니다. 옹호자. 우리 브랜드의 옹호자가 되는, 애드보케이트라고 하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구매의 한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다시 새로운 구매자한테는 새로운 에스크 단계에서 관여되는 루프로 변한다. 4A의 일렬의 과정에서 5A의 루프로 구매 의사결정이 변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4.0의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켓 4.0에서 우리가 ING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인간 중심의 브랜드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이텍, 하이터치 사회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 기술 중심의 너무나 변화가 심한 기술 가속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더 감성적인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요새 디지털 인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디지털 인류학을 한번 전공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 중심의 마케팅 맥락에서 디지털 소셜 리스닝이라든지 네트노그래픽, 그다음에 감정이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찾아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필립 코틀러는 고객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친구로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친구 같은 브랜드가 되려면은 다음 6가지 특징 중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되려면 물리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리적인 매력은 결국은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인데, 산업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사용자도 겁내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 우리가 뭐 애플이 이게 뛰어나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지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테슬러, 우리 요새 전기차 테슬러가 굉장히 유명한 혁신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니콜라 테슬러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따갖고 와서 굉장히 미래에 가야 되는 그런 미래의 지향점을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라는 게 지구 환경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드라이버리스 카로 또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인류의 어떤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지적인 매력을 우리 브랜드가 풍기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사회성, 얼마나 소시어블한 브랜드가 되느냐인데, 아마존이 매수했지만 자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근무하기 재밌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콜센터 직원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수다도 떨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소셜 센스, 소셜 인텔리전스가 높았다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성이 높은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감성적인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감성은 사실은 재미가 50%인데요. 이 도리토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우리 이제 F&B 브랜드잖아요. 도리토스가 2015년에 슈퍼볼에서 광고를 할 때 초음파 검사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불쾌감도 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광고업계에서 유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성인데요. 파타고니아는 가격은 비싸지만 한번 사면은 평생 입는 그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객들이 어떤 환경단체 같은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격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한테서도 존경받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매한 인격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인 어떤 도덕성인데요. 이게 유니레버가 100년 기업인데, 영국의 유니레버 지속 가능한 삶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지구를 책임진다는 어떤 환경 친화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4.0의 대응 전략은 옴니채널 마케팅인데요. 옴니는 경계가 없고 24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옴니채널 마케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기업이냐 오프라인 기업이냐 이런 경계가 없고, 이제 모든 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양쪽에다 빨대를 꽂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다 거점을 마련해서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기가 지금 내가 온라인에 와서 제품을 찾고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를 하고 이와 같은 쇼루밍, 웹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소비자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통합을 시임리스하게 그야말로 경계 없이 완벽한 쇼핑 경험을 만드는 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대응 전략,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옴니채널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참여 마케팅인데,
요새 우리 구매자들은 온라인으로 너무나 쉽게 고통 없이 브랜드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충성도에 브랜드 충성도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을 구매해서 이제 5A로 채널이 변해서 고객을 우리의 브랜드 홍보 대사, 애드보케이트, 브랜드 홍보 대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푸시하면 안 되고요. 이제 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어떤 인간 중심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와 같은 정보를 컨텐츠를 제공해서 컨텐츠 마케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의 구매 체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을 써서 우리의 브랜드 구매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게이지먼트 마케팅의 핵심이죠. 고객이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소셜 CRM을 많이 활용하는 게 소셜 리스닝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소셜 CRM을 또 하는 것이 우리 고객 커뮤니티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고객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우리 기업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법론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게임화도 활용하다. 이제 고객들이 특히 이제 8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나라 Y세대 또는 미국의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마켓 4.0의 주력 시장에서는요. 게임화가 중요하다. 게임화.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게임을 어려서부터 한 데다가 그래서 이제 게임화가 우리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로레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재미와 게임화인데요. 메이크업 지니러스라는 증강현실 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젊다 화장을 다 안 해보더라도 화장을 하려면은 수많은 지금 100가지 이상 자기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앱을 통해서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자기가 화장해본 모습을 봐가지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지 자기가 최적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마케팅 4.0은 인더스트리 4.0 결국은 4차 산업혁명, AI, ICBM으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이네블링 테크놀로지들이 시작되면서 AI에 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의 시장도 마케팅 4.0으로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2016년, 17년부터가 이제 우리가 마케팅 4.0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마케팅 1.0, 2.0, 3.0, 4.0 이와 같은 이제 변화와 진화의 속도가 무진장 빨라지면서 이제는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